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인재에서 진명여고 영어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성과를 낼 줄 아는 영어 손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떨면서 입학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년의 4분의 3이 지났고 마지막 한 텀이 남았죠. 저번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전략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명여고는 전통적으로 듣기가 25점이 나와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점수고요. 내가 좀 등급이 낮다 하시는 친구들은 일단 듣기부터 잡고 들어가시면 조금 점수가 오르는 그러한 상황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서답형 문제를 갖고 왔는데 옛날과 다르게 요새 서답형은 거의 좀 너 제대로 스펠링 쓸 줄 알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꼭 딕테이션을 하시면서 써보셔야 돼요. 써서 내가 스펠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국시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기가 끝나고 서답형이 끝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앉아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저번에는 어법이었다면 이번에 어휘 개수 문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A, B, C, D, E까지가 아니라 F 하나 더 늘었죠. 그리고 저번에는 부교재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이것보다 하나의 지문이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하고 들어가시면요. 확실히 오답률이 많이 줄어들고 정답률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 반에 어떤 친구들은 개수 문제에서 하나도 안 틀렸어요. 이런 후기를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제가 하도 매 시간마다 연습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이렇게 많은 단어들 중에서 딱 한 단어 더 틀린 거를 찾아내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을 내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아시고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서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어법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 왼쪽이 원문이고 오른쪽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이제 변형된 부분이거든요. 거의 원문을 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변형이 됐고요. 특히 우리 요 마지막에 나온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냐 받냐의 관계에서 be given 하면 받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be received 받다인가 하고 이제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휘 감각을 많이 키워서 주어가 준 거 받는 것을 넘어서 그 어휘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 이미지를 정확히 익혀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아니어도 그래도 목동권 그리고 대치권 그리고 전사하고 이런 시험 문제들은 좀 받아서 분석을 해보는 편인데 4, 5년 전까지만 해도 문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법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시험 문제를 푸니까 정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오히려 문법을 굉장히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에서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막 팽창하다가 그 상황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이제 어느 부분이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냐면 문해력과 어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도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해서 문제가 20번대에 한 번 나오는데요. 이번 진명여고에서 나왔고 디스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고 근데 이 답이 되는 부분이 지문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오답률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요 1, 2, 3, 4, 5번에 있는 단어들이 여기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많이 어려운 단어로 바꿔주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변별력이 높고 좋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염두를 해두고 뭘 했냐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구의 의미들이 아이들이 해석할 때 조금 난해할 수 있다 하면은 다 한글로 풀어서 제가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빈칸 문제 유형인데요. 이게 요 뒷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했던 지문이 나왔고 요 앞부분이 처음 보는 지문이고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요. 컬러 스캔 리딩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기법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생물체가 진화 적응을 할 때 그 환경하고 연관돼서 진화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환경이 조상의 환경에 연관이 있는 거고 걔네 지금 현재의 환경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제가 빨간색 같은 의미가 되는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쭉 가다 보면요. 이전 존재의 산물이다. 이전 존재에 맞춘 산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에 뭐 들어갈래? 그러니까 오르가니즘을 유기체를 어디에 맞추는 거냐? 지금 상태가 아니라 이전 상태, 우리 조상의 상태, 조상의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시키고 준비를 시킨다.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해도 조금 꼼꼼히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답의 근거가 정확히 될 수 있는 것들을 따라서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곳의 빈칸 문제가 처음 보는 지문에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답을 아주 핀포인트 하듯이 정확히 찍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명여고만을 위한 제가 고안한 특별한 수업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텍스트 아날리시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보면 컬러로 제공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문장 분석이 색깔로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문장을 보다가 이 문장 조금 어그러진다, 엉킨다 하면 요거 펴고 보면 문장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까지가 무슨 절이고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기출이랑 변형 부분이 있는데 문장하고 어휘 변형은 물론이고 그리고 기출문제 섹션에서 진명하고 가장 유사한 문제로 변형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장 분석된 앞에 보여드린 요걸로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숙제로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오게 되는데요. 일단 복습지, 문장의 빈칸이 점점 많아지면서 문장을 거의 암기 수준으로 가게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유효했던 이유가 이번 진명 서술형 문제가 대부분 빈칸에 어휘를 끼워 넣는 거였고요. 스펠링 헷갈릴 만한 것들에 주로 빈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단어를 써보고 익힌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휘 확장지를 제공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피저러스를 보고 만든 게 아니고요. 정말 한 4,000개, 5,000개 지문을 분석했던 우리 홍선우 선생님께서 직접 진명 학생들을 위해서 텍스트에 맞는 동반어를 중요한 것만 묶어서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형을 대비를 시키는데요. 이거는 제가 진명 내신을 여태까지 5년 정도 그 이상 이렇게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진명 유형의 가장 맞춤형으로 변형 문제를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든 개수 문제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오답률이 줄어들고 시험 문장에 가서 막상 개수 문제는 다 맞춰오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례차례로 텍스트 아날리시스에서 본문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 플러스 진명 유형 변형 문제까지 텍스트가 변형됐을 때 어떻게 시간 안에 해결하는지까지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테스트로 배운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우리 친구들 와서 클리닉을 하게 되는데 제시도 그냥 한 유형으로 제시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주기 때문에 내 현재 학습 수준에 맞춰서 이 시간을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신경 쓸 부분이 어디냐면 동반이어 부분이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분석하고 진명여고 나왔고 진명여고에서 교생 실습까지 한 조교분하고 같이 지금 진명여고를 어떻게 시험을 잘 보게 할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조교 선생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와 이거는 거의 파라프레이즈가 너무 심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얼만큼 아느냐가 제일로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휘를 굉장히 꼼꼼하게 더 준비를 시킬 거고요. 그 진명 유형 변형 문제에 계속 제공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개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의미 파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게 나왔을 때도 우리 친구들만큼은 맞춰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후기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 수업 시간은 10월 18일 날 개강을 하고 매주 토요일 6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유니아나관에서 진행을 하고 클리닉은 화 목요일 날 4시부터 10시까지 이건 현대관이라고 해서요. 진명여고하고 가까운 곳에서 진행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 날 7시부터 다른 학원 수업이 있다. 그럼 지나가는 길에 와서 1시간이라도 1시간 반이라도 공부하고 그 짜투리 시간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잘 본 친구들은 기말고사도 역시 잘 봐서 자신의 점수를 잘 방어했으면 좋겠고 중간고사를 조금 망쳤더라도 우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기말고사가 아마 많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1학기 기말고사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중간하고 기말 텀이 굉장히 길고 시험 범위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난도로 좀 승부를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좌절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잘 깔끔하게 풀고 집에 가면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